일명 저속 노화 트렌드 이끌었던 바로 정의연 대표. 아시는 것처럼 여성을 날 스토킹했다 신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가속노화 생활 습관의 쓰나미를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막는 데에는 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갑이 넉넉치 않아도 누구나 당연히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속노화를 위한 고속 정책으로 저 역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법적 공방도 있었고 정의연 대표가 스스로도 같이 일했던 그 연구원 여성을 향해서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고소까지 해서 저희가 비교적 중립적으로 양쪽의 반론을 좀 공히 만나봤었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 고소인 여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예요.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서 하면 안 될까요? 12월 20일, 그러니까 스토킹을 이 여성을 최초 신고한 날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 문자 내용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정의연 대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먼저 10월 20일에 이 여성 연구원 측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한 사람인데, 지금 이 여성 연구원 측에서 주장하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여성 연구원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10분 정도 이 여성 연구원을 비난을 하더니 이 여성 연구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 뭐 조성노화도 다시 일으켜 세우자. 12월 20일 고소건을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고소한 것과 지금 이 행동도 어느 정도 결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일에 했던 행동도 아버지에게는 여성을 비난하고 여성에게는 다시 뭐 좀 잘 얘기해보자는 취지로 살려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이걸 여성 연구원 측에서는 자신이 어떤 성적인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여성 연구원을 비난하고 스토킹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을 조금 우리가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 설령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모두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정의연 대표 측에서 주장한다고 하면 스토킹 피해가 있지만 이걸 일을 키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을지언정 피해가 없었던 것을 거짓말로 고소했다고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내용이거든요. 다만 정의연 대표가 지금 어떤 성적인 요구를 부적절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도의적으로나 형사법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별개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의연 대표의 피해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별개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 정의연 대표가 자신의 행동을 일관되게 가져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서 어느 정도 정의연 대표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요소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좀 허 변호사님을 좀 더 감명하게 하고 싶어서, 저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고 해서 본인의 성추행 같은 논란들을 자백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소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위기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 피해 사실과는 별개로 고소한 사실 자체를 후회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후회하는 문자 내용을 보내서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법적인 다툼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어떤 주장, 그러니까 일관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상황은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본인 주장의 신빙성을 좀 흔들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모든 피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부인한다거나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법적인 부분 한번 봤는데, 이게 어쨌든 정의연 대표, 저성노화 교수, 정의연 대표가 이제 대중을 상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사실은 그동안의 법적 공방, 가해자 지목하며 협박 회유했다, 아니다, 회유 협박 의도 없었고 이렇게까지 할 게 있냐는 뜻으로 연락했다. 이게 스토킹 피해자 주장과 행동이 모순된다. 특히 정의연 대표 측이 마치 정치인 안희정 전 지사를 거론하면서 맞불을 놨던 기억도 나는데,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법적으로 엄청나게 뭐 거의 스토킹 신고까지 했던 사람과 아까 내용,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10분간 분한 후에 5차례 걸쳐서 보신 그대로 사과 의사. 그러니까 좀 사실 감정이 좀 많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법적인 것은 나중에 이제 CCBB가 가려지겠습니다만 자신이 함께 일했던 사람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정도면 자신이 뭔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소한 사람이 나중에 고소한 그 당사자를 향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좀 모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개된 상황만 놓고 보면 이 정의원 대표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이 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일반 국민의 어떤 법 상식이나 법 감정에도 좀 더 부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고소를 취하를 먼저 하고 예. 내가 그때 판단이 잘못됐으니 당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테니 앞으로 그 관계가 더 좋아지지는 어렵겠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먼저 인간적으로 손을 내밀고 고소 취하는 노력을 했다라면 관계가 개선될 여지도 있었겠지만 고소는 고소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저렇게 이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뭐 살려달라거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부친에게 오히려 이 A 씨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꼬이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법적 공방은 뭐 나중에 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론의 평가는 어느 정도 끝이 난 것도 같아서요, 남현 기자님.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즉석밥, 본인 얼굴을 딴 즉석밥도 혹은 서울시 직책도 물러난 이 손절 분위기가 있는데 아예 이번에는 출연 예정이었던 공연에서도 하차가 됐더라고요. 네, 이 정의원 박사는 사실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가 큰 몫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며 그리고 먹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단 말이죠. 그러게요. 게다가 문화적인 활동도 열심히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라디오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죠. 주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성동 문화 나눔 송년 공연에서는 호른을 연주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자 이 공연 역시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정의원 박사의 모습을 보기 위해 티켓을 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예. 저성노화와 이 음악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지만 그의 행동과 이런 음악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되는 포인트였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출연진 변경에 따른 빠른 예매 취소도 지금 같이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민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런 논란의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짚어보면서 해당 그 사람의 혐의 자체 혹은 논란 자체보다도 정의원 대표를 누구든 간에 그 불똥이 뛰거나 뭐 애꿎은 사람들만 다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저 호른 연주에서 뭔가 하기로 했었는데 자체하고 또 환불 조치까지 하는 이런 또 다른 파장 얘기까지 정의원 대표. 글쎄요, 스토킹 신고까지 하더니 이제는 살려달라는 얘기. 앞뒤가 잘 맞지는 않습니다.